소추인단의 법률 구성이 잘못됐다면 그 청구를 기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고쳐와 이런 헌법재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장이 이런 사람이 소장을 한다면 이 나라 꼬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요즘 그 문재인이 꼽아놓은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이 이 인간의 임기가 지금 11월 10일에 종료가 되는 가운데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소의 장은, 그러니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종 임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재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이라는 인간이 일단 이자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악연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 주심 재판관으로서 탄핵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탄핵 재판 당시 이자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활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5호 제3항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이중환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죠. 강일원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정치적 변동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었고 강일원은 자식으로서 그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1972년 10월 유신에 해당하는 시기일 거라는 건데요. 이 당시면 강일원이 나이는 아마 14살 정도였는데 1970년대 그 나이는요, 지금에 비해서 훨씬 조숙했을 것이고 그때 집안에 큰 변고가 있었더라면 강일원의 내리에 현재까지도 각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했었는데 같은 법 제3항을 또 보시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는 2017년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의 시기를 놓쳤음을 뒤늦게 알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이중환 변호사가 월간 중앙과 인터뷰에서 강일원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자 강일원이 월간 중앙에 반론권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당시 월간 중앙에 보도된 강일원의 주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친이 장면이라는 전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로 짐작이 되는데 선친은 사업을 했다.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설사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주심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내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강일원 그 주심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건 강일원 당신 개인적인 주장, 생각이고 누가 보더라도 자식으로서 선친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기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심 재판관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나 강일원은 앙심을 품고 재판에 관여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짓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언급한 이 장면이라는 총리는 1960년 제2공화국 시절에 국무총리였죠.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장면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잃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만약 강일원의 부친이 장면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업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박정희 정부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 소추안은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공소장, 이거는 뭐냐? 검사들이 이놈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또 근거를 판사에게 제시해서 5년형에 처해주세요. 10년형에 처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탄핵 세력들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 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시켜주세요. 이거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자, 그래서 이 문서를 기초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수정을 권유했어요. 누가? 강일원 재판관이. 아니, 이게 좀 미흡하면 각하, 기각 이러면 되는데 모범 답안을 이거 이래갖고 탄핵이 되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 코칭을 해줬다라는 거지. 이것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이 국회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표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라는 중차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제2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문제를 제기한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은 따지지 말고 니들은 따지지 마. 탄핵소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만 판단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작된 그 공소 내용, 탄핵 소추안을 위법성을 따지지 마.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말고 맞아 안 맞아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걔네들 쏘은 게 뭐 틀리다고 주장을 할 만한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위법성을 말하지 말으라는 거야. 아니 이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주심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따지지 말래. 그냥 논리 따위는 집어 던지고 이 조작된 탄핵 세력들이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강일원의 발언입니까? 또 제1차 준비 절차 조서를 보시더라도 완전히 이 권선동 등 탄핵 세력들과 공조가 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9개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묶어갖고 신속하게 그냥 탄핵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9개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나눠서 판단하겠다고 이 강일원 재판관이 말을 하면서 이걸 제안이라고 또 말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칙 등을 위배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이렇게 지 마음대로 5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놓고 권선동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어요. 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2017년 2월 1일 종전에 40여 쪽짜리 탄핵 소추 의결서에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요. 현재는 탄핵 세력들이 제출한 이 준비 서면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진행했던 겁니다. 아주 그 주심 재판관 강일원 씨가 시험에 합격하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탄핵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예상 문제를, 모범 답안지를 미리 탄핵 세력에게 준 거 아닙니까?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를 시켜야지. 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코치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시키려고 이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세력에 코치를 해준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변경을 하려면 탄핵 소추 의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탄핵이 기각되는 거예요. 인용이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탄핵을 시킨 거고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도 자기가 속닥수속에 그냥 해.
이렇게 하고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은 최소한 여기에 관여된 다른 변호사들의 반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본인이 뭔데? 소추인단의 법률 구성이 잘못됐다면 그 청구를 각하를 시켜놓으니까 기각을 하면 되는 건데 애매모호하니까 이렇게 고쳐와. 내가 모범 답안지를 줄게. 이런 헌법재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강일원이 말한 진검승부 발언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 있었는데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진검승부라는 말의 의미는 앞뒤 문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은 헌재에서 따지지 말고 강일원 본인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유형으로 뭉뚱그려갖고 정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죄를 진 거야. 그 탄핵소추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만 판단하라는 거지. 그 과정에 대한 위법성은 따지지 말래. 그걸 안 따지고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판단해서 단칼에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탄핵소추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고 가지고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절차와 관련된 논점을 희석시키면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을 겁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일원은 노무현 탄핵 사건을 선례를 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 니들은. 내가 제시하는 5가지 유형대로 닥치고 그냥 수긍해. 그런데 강일원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요. 딱 한 건뿐이었어요. 그게 바로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노무현의 공개 발언, 아가리 잘못 늘려갖고 공개 발언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쟁점이 되지 않았었고요. 순전히 법률적인 해석만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모두 다투어지고 있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주장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의 졸속성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판단과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강일원 개인의 독선적인 처분이라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의 재판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에 조그만 하자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건데 이건 위법성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묻지 따지지도 마. 내가 정한 대로 그냥 니들이 그냥 따라와. 이렇게 재판관이라는 인간이 지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는 겁니다.